바로 한번 시작해 볼게요. 타이머 주시고요. 첫 번째 사연부터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올림픽 선수촌인데요. 거주 겸 투자 목적으로 매수하고 싶은데 매수 타이밍 언제가 좋을까요? 자, 이게 올림픽 선수촌 같은 경우가 지금 이제 재건축에 대한 기대감이 상당히 높은 지역이죠. 근데 이제 최근에 이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분양가 상한제가 이제 도입이 되고요. 여러 가지 뭐 대출 규제라든가 아니면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때문에 어찌됐든 이 초기 단계에 있는 지역들 같은 경우는 개발에 대한 속도가 더 더디게 진행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초기 단계에 있는 재건축 현장들은 일단은 우리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소나기는 피해가야겠죠. 네. 소나기는 피해가야 되기 때문에 일단은 이제 재건축 진행이 안 되는 지역들도 이제 있을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일단은 그 재건축 진행이 안 된다라는 거는 속도가 늘어지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좀 거기에 투자했던 투자자들도 이탈을 할 가능성이 좀 있다라는 거죠. 네. 자, 그렇기 때문에 조정에 대한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일단은 분양가 상한제가 도입이 되는 10월 이후에 매수 타이밍을 잡아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매수는 괜찮지만 조금 더 타이밍 늦게 잡아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음 사연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성수동에 있는 강변 건영인데요. 보유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전망 어떨까요? 자, 부동산은 이제 입지가 가장 중요하죠. 이제 성수동 같은 경우가 이제 강남 접근성도 좋고 네. 이제 한강변에 입지해 있기 때문에 입지적인 여건이 상당히 좋은 지역입니다. 네. 자, 그리고 우리가 이제 부동산에 투자를 할 때는 이제 시세 차익을 많이 내려고 투자를 하는 거죠. 네. 시세 차익을 극대화시키기 위해서 투자를 하는 건데, 자, 차익을 극대화시키기 위해서는 어떤 지역에 투자를 하셔야 되냐면 소득 수준이 높은 계층들이 유입이 될 지역에 내가 길목을 잡고 있어야죠. 네. 자, 그러면 이 소득수준이 높은 계층들은 어떤 지역을 선호를 하냐? 바로 주거에 대한 쾌적성이 높은 지역을 선호를 합니다. 자, 그렇게 보면 성수동 같은 경우는 한강변에 입지해 있고 인근에 또 서울숲이 있잖아요. 네. 숲과 한강변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이제 주거 쾌적성이 서울에서도 높은 지역 중에 하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건영 아파트 같은 경우에도 꾸준한 가격 상승이 가능하니까 계속적으로 보유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앞으로 향후 전망 밝다고 말씀해 주셨고요. 다음 사연 만나볼게요. 신당동에 있는 동아 약수 하이츠입니다. 거주 겸 투자로 매수 어떨까요, 대표님? 자, 우리가 이제 부동산은 이제 제가 항상 강조해 드리는 게 이제 직주 아니겠습니까? 네. 직주 근접. 우리가 이 직주 근접이 좋은 지역들은 그만큼 주거에 대한 수요가 많죠. 우리가 주거에 대한 수요가 많아야 이제 가격이 오르는 거거든요. 자, 이 약수하이츠 같은 경우에는 지금 도심 지역에 지금 이제 입지해 있죠. 자, 그리고 도심의 장점, 그러니까 이제 중구라는 도심의 장점은 어떤 장점이 있냐면, 자, 우리가 일자리가 많은 지역일수록 제가 아까 수요가 많다 그랬는데, 자, 일자리가 많은 지역일수록 주간의 인구가 많잖아요. 그러니까 네. 우리가 데이터를 놓고 보면 바로 그러니까 주간 인구 지수라는 데이터를 한번 살펴보시면 됩니다. 자, 우리가 주간 인구 지수라는 거는 야간에 상주하는 인구 대비 주간에 상주하는 인구인데, 자, 우리가 주간 인구 지수를 보면 서울시내 25개 자치구에서 압도적으로 지금 3도심 지역이 주간 인구 지수가 높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주간 인구 지수가 높은 지역들은 가격이 높고요. 그다음에 주간 인구 지수가 떨어지는 지역들은 직주 근접이 안 좋기 때문에 좀 가격이 낮은 지역입니다. 네. 자, 그중에서도 우리가 강남권 같은 경우하고 한번 중구를 비교해 보면 강남권은 주간 인구 지수가 한 180 정도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네. 100명이 살고 있으면 주간에는 180명이 된다라는 거죠. 네. 자, 그런데 중구 같은 경우에는 강남의 2배입니다. 네. 약간 360에서 370 정도가 나오거든요. 자, 이 주간 인구 지수가 거의 강남의 2배이기 때문에 그만큼 일자리가 많은 지역이죠. 일자리가 많다라는 거는 주거에 대한 수요가 많은 지역이기 때문에 꾸준한 가격 상승이 가능한 지역입니다. 그래서 약수하이츠 같은 경우는 실거주 겸 투자 목적으로 적당할 것 같습니다. 네, 매수 찬성 의견 드리고요. 2분 30초 정도 남았습니다. 여유 자금 5천에서 6천만 원 정도로 서울에 투자할 만한 곳이 있을까요? 자, 우리가 한 2, 3년 전만 하더라도요. 서울 도심의 아파트 같은 거 갭 투자로 5, 6천 정도의 투자를 할 수 있는 아파트들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네. 그런데 그 이후에 지금 아파트 가격이 상당히 많이 올랐죠. 그래서 대부분의 지역들, 그러니까 5, 6천으로 투자할 수 있었던 지역들이 지금은 4억, 5억 정도의 투자 금액이 들어갑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이 서울권 같은 경우 아파트뿐만 아니라 지금 이제 소형 주택, 서민 주택, 그러니까 뭐 빌라 같은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서민 주택들 같은 경우에도 네. 가격이 오르는 지역들이 좀 많이 있다라는 거죠. 이 가격이 오르는 지역은 첫 번째로 좀 개발 가능성이 큰 지역들, 그러니까 개발 기대감에 의해서 가격이 오를 수 있는 지역들도 있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 이제 수요자가 많은 시장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3도심 같은 지역은 매매가 대비 임대가 비율이 상당히 높은 지역이죠. 수요가 많기 때문에 임대가 비율이 높은 만큼 또 소액으로 투자가 가능하니까 3도심 중에서도 이제 중구라든가 종로 쪽이 좀 상대적으로 좀 좋을 것 같습니다. 이런 지역에 좀 물건 잘 찾아보시면 5, 6천 정도로 접근이 가능한 지역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쪽을 한번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3도심 내에서 발품 팔아보셔야 될 것 같고요. 다음 사연 빠르게 만나볼게요. 기름 뉴타운 6단지입니다. 거주 겸 투자로 매수해도 괜찮을까요?
자, 매수하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부동산이라는 게 희소성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네. 자, 그런데 우리가 이 서울의 이제 그 재개발 지역에 대한 재생 사업에 대한 패러다임을 보면 예전에는 이제 무조건적으로 노후되면 재개발을 했거든요. 그런데 이 재개발에 대한 패러다임이 지금 바뀌고 있습니다. 개발보다는 지금 보존으로 가고 있다라는 거죠. 네. 자, 보존으로 간다라는 건 앞으로 재개발에 대한 구역 지정도 상당히 소극적으로 이루어질 수밖에 없고요. 그다음에 이제 제가 항상 이제 방송에서 강조해 드리는 게 주거 벨트를 강조해 드립니다. 대규모의 주거 벨트. 그러니까 아파트로서 주거 벨트가 형성이 되어 있는 지역이 인문적인 환경이 좋기 때문에 가격이 오를 때는 더 많이 오른다라는 거죠. 자, 근데 뉴타운이라는 건 대규모의 주거 벨트가 형성되는 건데 재개발에 대한 패러다임이 바뀌면서 앞으로는 이런 주거 벨트가 형성이 될 가능성이 없겠죠. 네. 그만큼 희소성이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네. 실거주면 투자 목적으로 괜찮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 사연도 빠르게 볼게요. 파주 운정 신도시인데요. 운정역 앞에 엠버 오피스텔 원룸인데 전망 어떨까요? 예, 저한테 이제 18초가 남았네요. 예. 자, 엠버역이 아니죠. 운정역이죠. 자, 일단은 빨리 매도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왜 그러냐면, 자, 오피스텔은 그 매매가가 오르려면 월세가 올라야 되거든요. 월세가 오르려면 주변에 일자리가 많아야겠죠. 근데 파주 같은 경우는 일자리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월세가 오르지 못한다는 거는 저희 가격이 빠질 6분이 수밖에. 마감이 됐는데 오늘도 저희가 좀 무리를 한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그래도 들어보도록 할게요. 자, 이 매매가가 오르니까 오피스텔은 이제 단순해요. 오피스텔의 매매가가 오르려면 오피스텔은 보통 수익형 부동산에 다가서기 때문에 네. 월세가 올라야 되거든요. 네. 자, 근데 월세가 오르려면 주변에 수요가 많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자, 수요가 많아야 되면 일자리가 많아야 되는데 운정신도시 같은 경우는 전형적인 베드타운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직장 수요가 없기 때문에 월세가 오를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네. 때문에 가격이 오를 수가 없기 때문에 지금 보유하고 있는 오피스텔 같은 경우는 매도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매도 의견 드리면서 극한 상담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